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바로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제 매달 일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여러 가지 방향, 뭐 보상 플랜 중에서도 여행도 있고 뭐 프로모션 보너스도 있고 또 매월 20일마다 받는 정기적인 수당에도 이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들은 특히 수당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수당 명세서를 보다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말미에 이런 말이 써져 있죠. 한 달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았냐. 그래서 이제 수당 명세서를 딱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수당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을까요? 당연히 왼쪽이겠죠. 그럼 누가 더 높은 직급일까요? 여기까지 말하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더 높은 수당을 받는 분보다 더 낮은 수당을 받는 오른쪽 분이 직급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직급이 그냥 차이가 아니고 무려 프레지던트 팀보다 두 단계나 낮은 바이스 프리던트 직급이 오히려 프레지던트 팀보다 높은 직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 발생을 한다면 같은 직급이면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동등한 IMM인데다가 같은 혹은 비슷한 수당을 받고 있는데 막상 수당 명세서로 들어가 보니 이분들이 받고 있는 수당의 상세 항목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퍼스트라인 보너스의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은 6세대 보너스의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이 우리가 보상 플랜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수원에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고맙게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은 그 한 명 한 명 각각 다른 하선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분은 어떤 파트너를 어디에 배치했는지에 대한 이 차이들인데, 물론 이제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선 파트너의 배치를 어떤 분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이 모든 분들이 각각 다양하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구조만큼 이 모든 사장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 수당의 총액과 비율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PM에는 여러 가지 보상 플랜들이 있죠. 이 다양한 보너스들은 각각 다양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다양한 사장님들의 하선 구조와 또 다양한 보너스의 종류가 만나면 내가 이 보너스들을 어떤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될지, 또 이걸 생각해야만 효율적이고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PM 인터내셔널이 어떤 회사인가요? 바로 심플하고 또 석세스풀한 회사죠. 때문에 이 다양한 보상 플랜들, 우리는 하나의 핵심을 확실하게 잡고 감으로써 공통된 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상 플랜 강의에서도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 드릴 겁니다. 바로 넓이와 깊이입니다. 넓이, 깊이, 이 둘은 사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장님들 하선 파트너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규모를 어떻게 만드냐, 이것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 넓이라는 것은 사장님들의 하선의 레그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깊이라는 것은 세대가 얼마만큼 깊이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넓이와 깊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이해를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나가셔서도 추후에 나의 구조에 내 보상 플랜을 도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실 때 이 두 키워드를 잘 적절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하신다면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 100% 이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직급에서 당연히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더 높은 직급으로 승급해서도 더 안정적이게 더 많은 수당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을 더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주축들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상 플랜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떤 직급으로 들어가게 되냐? 팀 파트너 직급이 되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팀 파트너인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어떤 일부의 분들께서는 소비 회원으로 시작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팀 파트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팀 파트너인 상태에서도 즉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또 몇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풀세트 보너스 혹은 풀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이 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맞춰야 될까요?
사실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 써져 있는 그대로 풀세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직대 하선분이 풀세트를 구매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가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풀보너스가 되겠습니다. 풀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직대 하선이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78,000원의 수당을 내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매니저 이상 직급이라면 156,000원, 약 2배수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매니저급이 아니라면 내 직대에서 구매한 78,000원이 나한테 오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금액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보다 상위에 있는 매니저급 이상분에게 찾아가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제 어떤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수당 명세서를 봤는데 풀세트 보너스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억하기로는 이번 달에 혹은 지난달에 내 하선 직대분들 중에 풀세트를 구매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 노심초사해서 회사로 연락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거면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 잘못될 수 있으니 어떻게 좀 환수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발생한 풀세트 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고 찾아보면 직대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하선, 예를 들어서 6세대 밑에서 풀세트를 샀는데 그 사이에 매니저 직급이 그달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와서 나에게 매니저 직급 이상인 나에게 78,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PM 인터내셔널의 수당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 모두 돌려드리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풀세트 보너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풀 보너스를 더 효율적이고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방금 예시를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직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참 하선 깊이 있는 곳에서도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직대가 얼마나 넓느냐, 그 넓이에 따라서 얼마나 넓느냐에 따라서 내가 풀세트 보너스를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결정하게 되겠네요. 또 풀세트 보너스 말고도 팀 파트너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 그러면은 또 다른 종류가 있죠. 바로 이제 퍼스트 라인 보너스입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그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퍼스트 라인, 즉 내 직대에서 구매한 부분을 일정 부분 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각 제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GB 값에서 그 10%를 내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매니저 이상 직급이다 라고 하면은 내 퍼스트 라인에서 발생한 보너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구매에서 발생한 퍼스트 라인 보너스도 내가 다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효율적이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 풀세트 보너스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겠습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도 기본적으로 직대, 즉 퍼스트 라인에서 발생하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내 퍼스트 라인의 규모와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겠죠. 퍼스트 라인에서 발생한 보너스를 내가 오토십을 유지하거나 혹은 매니저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오토십도 유지하고 있지 않고 팀 파트너라고 매니저가 아닌 직급이라면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의 보상 플랜은 이 한 번 발생한 수당들 모두 찾아서 지급을 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만약에 내 하선에 있는 어떤 분께서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매니저 직급조차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분이 받아야 될 퍼스트 라인 보너스, 이분이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위에 있는 직급자분이 조건을 충족하신 분께서 받아가시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반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발생할 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또 의도치 않게 받는 경우가 바로 이 PM 인터내셔널의 보상 플랜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풀세트 보너스와 또 퍼스트 라인 보너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두 가지 보너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매니저 직급일 경우에 더 많은 수당을 얻을 수 있겠다는 지점이겠는데요. 사실 이 팀 파트너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매니저 직급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매니저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QM과 CA입니다. QM은 퀄리파잉 매니저의 약자로서
첫 번째로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 부여되는 일종의 수습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달성을 해도 이 QM 직급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매니저를 넘어서 두 번째 이상 매니저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CA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매니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A는 체크 어슈어런스의 약자고, 요거는 쉽게 생각해서 매니저 유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M과 비슷하게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이 CA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QM과 CA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살펴보시면 둘 다 어떤 동일한 말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벌써 보셨을 겁니다. 내가 구매한 포인트 추가로 내 산하 중에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1000포인트가 만족을 하면 이 QM이든 CA든 동시에 또 만족을 할 수 있겠다. QM을 만족하고도 이 조건을 또 만족하면 동일한 조건으로도 CA를 또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조건으로 알 수가 있는 건 이 PM 인터내셔널이 권장드리는 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말인즉슨 내 산하에 있는 매니저와 매니저 산하에 있는 그 그룹을 제외하고도 나는 1000포인트 정도 규모의 하선의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매니저 단계부터 권장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CA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 중에 이런 조건이 있죠. 내가 오토십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직대에 오토십이 5개 있을 경우 이제 CA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보시더라도 사장님들은 또 한 가지 저희 PM 인터내셔널이 보상 플랜에서 권장드리는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토십이 직대에 5개라는 건 이 오토십을 유지하는 레그가 5개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5개 정도 레그의 볼륨을 유지하는 것을 매니저 때부터 사실 이미 권장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직대가 오토십이 5개가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직대 오토십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5개를 만족하지 못한 것들은 모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라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내 직대 오토십이 4개다라고 하면 물론 5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개 해당 조건으로는 충족을 할 수 없지만 내 직대에 있는 오토십을 각각 100포인트씩으로 나의 개인 구매 포인트를 합산하여 개인 구매 포인트 600포인트 도달 조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대 오토십이 4개 있기 때문에 각각 100포인트씩 총 400포인트로 환산하여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오토십 103포인트와 총합 503포인트를 달성하여 CA 유지 조건 개인 포인트 600포인트 조건에서 약 97포인트를 추가로 만족하면 오토십을 통해 CA 조건 만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니저 직급이 달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당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매니저 직급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은 또 한 가지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을 수 있는 그 수당의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6세대 보너스가 있겠죠. 6세대 보너스는 그 이름에서 말하는 대로 6세대까지의 발생한 포인트를 일정 부분 내가 수당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MM 직급이 있다라고 하면 4세대까지, 그리고 내가 IMM 직급이다 하면 5세대까지, 그리고 내가 그 이상 VP 이상 직급이다라고 하면 6세대까지의 보너스를 모두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각 세대별로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의 퍼센트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6세대 보너스에서 세대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6세대 보너스에서 세대를 구별을 할 때는 매니저 기준으로 각 세대를 구분한다는 점 때문에 첫 번째 매니저를 만났을 때부터 1세대, 두 번째 매니저를 만났을 때부터 2세대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6세대 보너스를 효율적으로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6세대 보너스를 그러면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미 6세대라는 그 이름에서 정답이 나와 있겠습니다. 이름부터 6세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6세대까지의 깊이를 일단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6세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 6세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6세대가 얼마나 많느냐, 즉 넓이를 생각하는 것이 6세대 보너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세대 보너스 이외에도 매니저 이상 직급에서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라고 하면 또 대표적인 게 리더십 보너스가 있겠죠.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산하의 6세대 제한이 아니라 내 산하의 깊이 제한 없이 가장 처음에 있는 내 1세대부터 내 밑에 30세대가 있든 40세대가 있든 무제한으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 제한 이외에도 만약에 내 하선에 이 리더십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분께 먼저 퍼센트를 제외를 하고 그 차액만큼의 퍼센트를 내가 받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MM 직급인데 어떤 레그에 MM분이 있다면 IMM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퍼센트인 9%에서 현재 내 밑에 존재하는 MM 레그의 최대 퍼센트인 5%를 제외 차액인 4%만큼의 포인트를 수당으로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란 내 산하 전체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해당 레그의 포인트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근데 밑에 보시면 또 추가적인 지급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가적인 지급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맞춰 갔을 때 사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혜택이냐 하면 사장님들께서 직급을 가실 때 각 직급마다 특정 레그 숫자를 맞춰야 해당 직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PT 직급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IMM 레그가 3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IMM 레그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SP 직급일 경우에도 EVP 직급일 경우에도 VP 직급일 경우에도 맞춰야 되는 3레그가 아니라 4레그로 늘리게 된다면 나는 0.5%의 리더십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이 0.5%라는 게 굉장히 적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0.5%라는 게 내 하선 전체의 구매액 중에서 0.5%를 추가로 더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이 0.5%만으로 직급에 따라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를 받아갈 수가 있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또 기억해 주시면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리더십 보너스를 더 효율적이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실 벌써 말씀을 드린 것도 있죠. 이 0.5% 추가 지급을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또 어떠한 점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보상 플랜상에서 이미 3레그가 아니라 4레그를 더 만족을 하면, 다시 말해서 내 레그의 규모가 늘어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나와 있죠. 또 리더십 보너스는 그 자체만으로 세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레그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고 또 추가적인 레그가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리더십 보너스는 사장님들의 하선의 넓이와 깊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당들은 지정된 날짜가 되면 수당 지급일에 사장님들 계좌로 들어오는 그러한 수당들이었죠. 하지만 PM에는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프로모션 보너스가 있겠는데 이 프로모션 보너스는 사장님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FAB가 있겠죠. FAB는 Fast Achievement 보너스의 약자로 한국어로 하면 빠른 직급 보너스 혹은 빠른 승급 보너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지정된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SM부터 IMM까지는 2개월 내, VP는 4개월, EVP는 7개월, PT는 13개월 내 첫 번째로 직급을 달성하고 두 번째로 직급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사장님들은 이 FAB를 수령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FAB 직급 보너스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두 번 달성을 하게 되면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사장님께 안내가 나가게 되고, 이 안내가 나간 시점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내에 이 FAB를 신청을 해 주셔야 이 수당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FAB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직급을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도약하시는 분들이 이 FAB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FAB를 위해서만 직급을 승급하기보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것은 FAB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수당들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빠르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하선의 구조를 안정적이게 배치를 해 나가게 된다면 FAB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혹은 FAB를 달성할 수 있는 분들께서 다른 수당들, 6세대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도 많이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안정적인 직급에 대한 안정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모션 보너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너스가 있겠죠. 자동차 보너스라 함은 사장님들께서 특정한 브랜드의 검은색 차량을 PM 인터내셔널로 홍보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홍보비라고 하기 때문에 PM 인터내셔널 카 스티커라고 한 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배부를 받게 되겠고요. 이 카 스티커를 신청하신 차량에 붙이고 나는 PM 인터내셔널의 자랑스러운 팀 파트너라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된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상 나와 있는 것처럼 IMM 직급 이상부터 각 직급마다 더 높은 자동차 보너스를 수령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기아차, BMW 차량, 미니 차량, 혹은 챔피언스 리그 이상부터는 포르쉐 차량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자동차 보너스를 또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자동차 보너스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당연한 조건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자동차 보너스는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라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너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미리 누적을 하게 되고, 내가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차량을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 환급받을 수 있게 보상 플랜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12개월 동안 누적이 된 것이 아니라 13개월, 14개월이 누적이 되게 된다면 최대 12개월 동안에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앞선 12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누적액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IMM 직급 이상이신 분이 여기 있다면 자동차 보너스 참고하셔서 누적된 금액들 모두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